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사도업 때 한번 뵙고, 그죠? 또 이제 또 올해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오늘 그 나눠드렸던 위인물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 시간이 이제 허락한다라고 하면은 뭐 본 교재도 한번 이제 가볍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으로부터 10 몇 년이 된지 기억도 안 나네요. 2013년도에 그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신다면 35기죠. 네, 35기를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그 20기 관세사고요. 그 다음에 뭐 자랑 하나 하면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거, 그죠? 수석으로 합격했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뭐 수석 합격을 한 제 자신이 봤을 때 제 스스로가 정말 나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열심히는 했어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봤고, 그 시기가 정말 다행히도 또는 운 좋게 관세사 공부하던 그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아주 기분 좋은 성적으로 이제 합격을 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뭐 사실 저도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했더니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바로 그 대학교 3학년 때 합격을 했어요. 3학년 1학기 때 합격을 해가지고요. 학교 생활을 한 1년 반 더 하고 바로 이제 졸업을 하고 2005년부터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에서 여지껏 13년 동안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항 쪽에서 이제 통관을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통관을 비롯해가지고 뭐 이렇게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조사나 뭐 심사 대행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을 했고, 뭐 지금도 역시 뭐 활발하게 가장 또 인생에 있어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넘어가니까 스스로도 이제 업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야말로 이제 누가 전문가다라고 불러도 그게 좀 부끄럽지 않은 또는 움츠러들지 않는 이제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합격하고 나서 뭐 3년,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제 업체에 방문해가지고 관세사님 오셨습니까? 라고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물어보면 상당히 이제 겉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웠고, 그다음에 나의 이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업체에 피해는 주지 않을까. 물론 실제로 피해를 끼친 적도 있습니다. 추징을 한 8천만 원 정도 다시 추징을 당하게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주 실력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미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논리 싸움에서 잠깐 밀려서 그렇게 이제 추징을 당한 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업체에 만나서 했을 때 스스로도 좀 만족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동안 일을 하다가 해보니까 이 관세사라고 하는 직업이 참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기왕에 시작을 하시는 만큼 반드시 이제 그런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뭐 30세 전후, 그죠? 이제 그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 뭐 30살 때 합격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40년 동안은 관세사로서 이렇게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뭐 한 1년 또는 뭐 1년 반 정도 시간은 충분히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셨으면 반드시 이제 끝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관세사 자격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사 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좋은 게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뭐 그냥 나는 대기업 군에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세사 라이센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왕에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꼭 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쉽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쉽진 않겠죠. 그죠? 특히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차의 합격률을 봤더니 약 30% 정도. 그죠? 뭐 3,000명 정도 응시한다라고 했을 때 1,000여 명 정도가 합격을 하시니까 합격률이 30%인데 2차는 보니까 뭐 2,000여 명이 응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합격자는 95명 내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5%. 그죠? 그 다음에 그 2,000명 중에 사실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4교시까지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약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반이 사실 허수입니다. 허수. 어쩌다가 1차 합격해가지고 2차 공부해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시험 한번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허수죠.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험 삼아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허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1,000여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95명 내외다라고 하면은 합격률이 그래도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가 어찌 보면 또 충분히 할 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경쟁률을 이제 따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뭐 한 300명 또는 500명이 그야말로 내공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이게 95명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아직 게임은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으시죠?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남아있는 95명은 이 똑똑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진득이 앉아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합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경험자고 또 실질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을 만나 봤을 때도 다 이런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지금 여기 꽉 차 있잖아요.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나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불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빠집니다. 아 이게 너무 답답해. 그죠? 쾌적하게 인강으로 볼 거야.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 인강으로 할 거야.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 시작한 자리에서 장소에서 조금씩 벗어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정도를 가고 있는 사람이랑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시작할 때는 뭐 요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1년 반 뒤에는 이렇게 나기 때문에 돈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IQ가 얼마가 됐든 뭐 학벌이 어떻게 됐든 나이가 얼마나 됐든 이 업에 종사를 했든 안 했든 전공이 무엇이든 아니든 그 차이는 아주 미미해요. 아주 미미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1년 4개월 동안의 학습 태도라든지 끈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꾸준히만 한다라고 하면 시작은 다소 더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네요. 그래서 기왕이 시작하셨으니까 저는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유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시작을 했으면 합격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계기로 당신은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제 군대 이제 갔다가 이제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먼저 나와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너 뭐하니? 했더니 관세사를 한답니다. 관세사가 뭐냐라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뭐 당연히 인식이 없죠.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너 제대하고 나서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냥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하면서 관세사가 무슨 직업인지, 뭐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 전혀 뭐 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자기가 평생 몸을 담을 그런 그 직업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조사 없이 공부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웃기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를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세사 너도 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래 하자라고 해서 했고, 하고 나서 뭐 했으니까 합격해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됐고, 그 친구는 뭐 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관세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가끔 이제 연락하면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고마워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세사 시험에 도전을 하신 만큼 반드시 그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고, 그 합격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또는 그 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믿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가장 기초적인 소개를 또 몇 개 하면, 결혼했습니다. 자녀 3명 있습니다. 딸만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결혼 내찬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빨리 결혼하셔서 가정 이루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이제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소개는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오늘 나눠드린 뭐 유인물이라고 할까요? 뭐 간단하게 좀 보면서 그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스타트업 시간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는 거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뭐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으셨을 거고, 또 뭐 선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합격자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6월 달에 시험을 볼 수험생이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 이제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을 하죠. 상담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라고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면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드신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해보셔라 라고 제가 전체적인 가이드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또 시킨 대로 안 되는 게 또 사람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또는 어떤 경각심 없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곤 하는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 또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 이런 거는 가급적 하지 말아라, 또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이런 거는 사실 집착이다, 그래서 이런 건 과감히 뭐 패스를 해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조언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자기화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라
보면은 처음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뭐 어쨌든 국가고시잖아요. 국가고시. 그러니까 국가고시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레벨도 있고 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거나 좀 경시한 채 본인만의 어떤 방법 또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니까 시험에 닥쳐서는 좀 불안감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심,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이드 드리는 그런 얘기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따라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인용 또는 참고하셔가지고 자기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화.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합격생이 95명이 나오면 그 말은 뭐냐면 합격하는 방법은 95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큰 흐름은 있거든요. 큰 흐름. 그래서 그런 큰 흐름은 가급적 따라라. 그죠? 보편성 위에다가 어느 정도 독창성이 가미가 돼야지 답안지도 멋있어지고 그다음에 학습량도 학습 수준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독창성, 그죠? 고집불통 그런 관점 하에 끝까지 가져가다 보면은 보편성이 무시되고서는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때 뭐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결과는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또는 통상의 요구는 이러하다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들으신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자기만의 방법을 이제 만드는데 그 기초 또는 기준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공부를 하시다가 뭔가 뭐 내용적인 질문이야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만 방법적으로 뭔가 불안하다 또는 긴가민가하다 또는 확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선배들 또는 저를 비롯해 가지고 그 순간에 사실 이게 찾아오는 게 용기가 좀 필요하긴 하죠. 좀 부끄럽죠. 쪽팔리고 그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약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코멘트를 받고 조언을 받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초반에 잡을 수가 있어요. 다른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그 처음에 그런 불편함을 본인이 스스로 감내하고 나중에 시간 한참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메모를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기화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하나 볼게요. 목표 설정 및 뭐 현 위치 파악이다.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동차로 할 건지 아니면 유예로 할 건지 또는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60점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점수를 넘어가야 되지만 이 60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남들이 못해서 내가 얻어가는 그런 점수가 아니라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만 그 점수를 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떠한 그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예를 들면 뭐 1차도 뭐 합격하지 않았고 또는 1차 공부를 얼마 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동차로 할 거야. 라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를 합격했어. 근데 내가 2차를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또는 내가 이 궤도로 해서 2차로 가면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계획 또는 방향을 잡으면 그 또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인의 위치하고 현재 본인의 계획을 명확하게 이제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단 하나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 또는 이미 1차를 합격하신 이 분들 가능성으로 따지면 저는 아직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차라고 하시는 분들은 쭉 공부를 하시다가 12월 달까지 공부를 하시고 1월부터 1차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유예생인 분들은 뭐 고민할 것도 없죠. 5월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쭉 달리면 합격 가능성은 뭐 100%죠. 그죠?
동차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언제냐면 딱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가지고 단언컨대 그 사람이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 판단할 수 있는 그 시점은 뭐 시험을 앞둔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한두 달 전의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새해를 시작하는 그죠? 올해 12월 달까지의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보고 이대로 쭉 밀고 나가면 합격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때 1차에 올인하지 않으면 1차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지금 당장은요. 무조건 2차에 올인을 해야 되는 시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 설정 또는 현재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위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본인의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는 시험입니다. 잘 쓰는 시험이에요. 그죠? 1차는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거를 찍어내야 되는 시험이죠. 하지만 2차는 이 전체를 완벽하게 할 필요 없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잘 풀었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요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1차 때는 사실 눈으로만 보면서 중요 키워드만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2차를 그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 써봐라라고 하면 절대로 못 씁니다. 어느 특정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완성된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말이 논리라고 얘기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잘 써야 돼요. 짧은 시간 안에 잘 쓰려면 머릿속에 구조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라 어떤 테마에 대해서 기술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작을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논고 제시하고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술하고 간단하게 재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쓰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잘 써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책상 딱 놓고 눈으로만 봐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2차 때는 가급적 손을 움직이셔야 하는 연습을 미리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2차 때 필요한 힘이 뭐냐면 필력이 필요해요. 필력.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그 필력은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힘이 필요해요. 힘이. 아직 경험해 보시진 않았지만 한 과목에 80분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4과목을 봐야 되고요. 이 8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될 페이지 수가 22페이지죠. 16페이지죠. 16페이지. 25행짜리 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살면서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써봤을까?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80분 동안 4시간짜리 시험을 요 페이지를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팔이 아파서 못 써요. 사실. 팔이 아파서.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별의별 수험생이 다 있습니다. 손에 힘 키운다고 이렇게 악력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바인 것 같고 많이 쓰다 보면은 힘이 생겨요. 힘이. 그 많이 쓴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결과물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 굳은 살인 거죠. 굳은 살. 여기 굳은 살이 박히면 박히고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합격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시험 본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박힌 굳은 살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쓰면서 했거든요. 정말 무식하고 지금 보면 약간 좀 사이코틱한데 목표가 뭐였냐면 하루에 한 자루씩 펜을 쓰자.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목표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는 사고를 갖지 못하고 좀 약간 사이코틱해져요. 사소한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했던 방법이 하루에 한 자루씩 펜을 쓰지 않으면 이 찝찝함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자루씩 써야 되겠다 라고 하고 막 쓴 거죠. 시간이 다가오는데 펜이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 편히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볼펜은 절대로 못 쓰고요. 펜. 그것도 똥이 줄줄 나오는 그런 펜을 잘 골라가지고 하루에 열심히 쓰면은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펜을 선택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실제 시험장에 가려면 평소에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평소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뭐 24번 정도 써봐가지고 그런 힘이 키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특히나 1차 공부할 때 눈으로만 공부하셨던 분들 있죠. 그래서 틀린 것만 탁탁탁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방법을 좀 미리미리 바꿔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력을 위해서. 또 하나의 필력은 뭐냐면요. 스킬입니다. 스킬. 잘 쓰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점을 대학 교수님들이 하시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연구입니다. 연구. 논문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거 논문에 보면은 목차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뭐 자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사소한 거에다가 집착을 하시면서 쓰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 답안지를 그렇게 논문 쓰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인식이 돼 있는 분들이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흐름을 잘 이끌어내서 썼느냐 요것들은 중요한 어떤 그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만 이때까지 보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주관식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해볼 텐데 거의 처음 해보실 텐데 중간고사 이런 거 빼고는 단기간에 되겠냐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 이런 주제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를 답안에 기술을 해야 될 때 요것만 딱 쓰고 이거 점수 주세요라고 하면은 고득점 안 됩니다. 2차 시험에서는 이거를 쓰기 위해서 야 이런 내용으로 내가 시작할게 이 얘기를 하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네가 진짜 물어본 건 이런 거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활용하거나 뭐 할 때 유의해야 돼 끝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특정 시기에 또는 모의고사 1회부터 24회까지 쓰고 이때 연습해봤더니 되더라 그렇지는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부터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고 쓰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공부를 해보셔라. 비록 시작하시지만 시작할 때 나중에 내가 완성된 답안은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합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합격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스킬. 더 쉬운 말로 하면 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쓰는 요령이.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돌려서 풀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제 꼭 공부를 해왔느냐 근데 나는 이렇게 해왔지만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요구되는구나. 맞으면 그 방법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다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방법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본인의 어떠한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라. 네, 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본인의 공부 시간 분석입니다. 본인의 공부 시간. 그래서 뭐 가장 바람직한 거는 또는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년 6월 달까지 주변에 나 자신을 비롯해 가지고 가정, 환경 뭐 대소사가 없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 고시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끊임없이 가는 요로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의지로 중간에 뭐 드랍을 하거나 뭐 놀거나 이러면은 그건 본인 탓인데 안타까운 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부를 잠시 뭐 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그냥 부득이 해야 돼. 또는 뭐 아르바이트를 부득이 해야 돼.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동차 소위 말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소위 말해 전업 수험생인 경우에 한해서 동차도 가능하고 2차 합격률은 100%다 유예생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뭐 아르바이트를 뭐 3시간만 해야 되겠다, 반나절 해야 되겠다 이러면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100% 확실합니까? 라고 하면 저는 100%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정말로 전업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100% 합격할 수 있냐? 저는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할애되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보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100%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거창하게 그런 뭐 분석이나 목표 설정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험 생활입니다. 첫 번째, 생활의 단순하죠.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것처럼 주변에 아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런 생활이 365일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잠깐 아르바이트 갔다 와야 되고 내가 종손자라서 제사 12번 있는데 매번 집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중간에 학교, 도서관, 집 이 사이에 다른 것들이 한두 개 껴있으면 껴있을수록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화. 그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활의 단순화. 그래서 오직 목표는 합격이다. 연구, 뭐 공부 얘기 아니라 오로지 목표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합격에 초점을 두고 생활을 단순화하셔라.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친목회 같은 걸 하고 있다. 뭐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반드시 우리는 모여가지고 해외여행 가야 되는 모임이 있다. 1년 동안 안 가도 그쵸? 그런 주변에 있는 친구 벗들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친구라면 그런 모임은 안 가는 게 나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일을 만들지 마세요. 일을 만들지 말고 또 공부를 하실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뭐 학교 3학년, 4학년 또는 뭐 졸업을 했거나 졸업을 뭐 한 학기, 두 학기 남겨놓은 휴학을 한 상태에서 그럼 주변 친구들은 뭐냐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그쵸? 뭐 이제 뭐 수험 외적인 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그들의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엄청 아름다운, 그죠? 따뜻한 봄날에, 그죠? 꽃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그죠? 그리고 연휴 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전혀 우리랑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뭐 빨간 날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냥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빨간 날이 언제고 이거 챙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려면 공부하는 사람만 곁에 둬야 돼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 한번 만나고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시겠죠. 갔다 오면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자괴감이 들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정말 슬퍼집니다. 사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 여기 딱 돌아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목표를 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너희들 왜 왔니? 라고 물어보면 합격이 목표다. 그죠? 근데 주변에 딱 돌아보면 집에 가다가 이제 지하철역만 가보세요. 지하철 타고 돌아갈 때 어때요? 이거 막 붙어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만나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활을 이제 단순화시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오직 합격이다 라는 얘기고요.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극단적으로 나는 공부 합격할 때까지 죽어도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야. 일부러 막 그죠? 이거 안 만나면 내가 하루 이틀이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악을 쓰고 안 만나. 그래서 무너져. 그럼 누구 손해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단 한 명도 만나지 말라는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갔던 최원수 관세사가 이거 누구 만나면 떨어진다고 그랬어. 또 곡해를 하세요. 제가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누구 만나면 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너 만날 수 없어. 최원수를 탓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이 자제하고 그죠? 합격만 생각해라 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포츠 머리 막 그죠? 오늘 딱 수업 듣고 가가지고 그래 오늘 목표는 하나야. 머리 빡. 나 머리 뭐 만질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 돼. 스포츠 머리 하신 분들 있어요. 빡빡 밀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공부 외적으로는 관심을 잠시 접어둬라라는 얘기예요. 저 수험 생활에 그러니까 이 지금 헤어스타일이죠. 아주 단정하잖아요. 아닙니까? 이 헤어스타일을 수험생 시절에도 이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2000 제대하고 났으니까 2003년부터 그러니까 2002년부터 우연히 이 헤어스타일을 제가 발굴을 해가지고 아 괜찮다라고 발굴하고 밀고 나간 겁니다. 아직까지 변함없이. 수험 공부할 때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젤 쫙쫙 바르고 지금도 회사 출근할 때도 머리 감고 쫙쫙 바르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공부할 때 스포츠 머리 하고 뭐 인간관계 단절하고 그래서 합격했냐 이제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고 주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최대한 피했다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평소에 막 연락이 자주 와요. 아, 어떻게 지내시냐. 모의고사 이렇게 보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꼭 합격해서 찾아뵙겠다. 어느 순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넉 달 만에 다시 연락이 와요. 웬일이야.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어디냐 했더니 아 지금 저는 무슨 산 어디 고시원에 있는데요. 아, 공부를 지금 있는 곳에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꼭 고시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 산속으로 가야 됩니까? 그 산속이라서 뭐 전화기 다 이렇게 안 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현재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 가지고 시험에 집착하는 거는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그냥 상황 속에서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라 요 얘기인 거지. 굳이 극단적으로 뭐 스포츠 머리를 하고 인간관계 아무도 안 만나고 그다음에 뭐 산속 고시원 들어가지고 난 올인하겠다. 요거 다 결과 안 좋습니다.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제가 합격하고 나서 3년 뒤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산속에도 갔다 오고 별의별 군데를 다 갔다 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남들처럼 공부하고 나서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극단적이기 때문에 합격한다.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만 생활의 일관성을 유지를 해라. 즉 변화를 주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딱 이게 대충 들어보고 나서 돌아갈 때 전화를 하겠죠.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나는 이제 관세사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그만 만나자. 제가 그러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지금 연애를 예를 들어 5년 했어요. 그죠? 몇 년 만났습니까? 7년째입니다. 아름다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 관세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헤어져. 7년을 만났으면요. 헤어지면 14년 동안 마음이 아프대요. 2배. 2년을 만났어. 4년 동안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헤어지라 마라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지 말란 소리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연애 중이다.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하면 만나세요 그냥. 굳이 왜 수험 기간에 헤어져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런 이유를 만들지 마시란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공부를 할 때 안 외워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유가 뭔가? 라고 생각해봤더니 담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돼. 그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공부 안 돼요. 2주, 한 달 동안 안 됩니다. 담배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담배를 피셨다. 피십시오. 왜 굳이 수험 기간에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주지 마세요. 변화를. 저도요. 수험 기간에 연애하고 있었고 담배도 계속 피웠습니다. 지금 그 연애했던 분이 저의 부인이고 담배는 지금 저는 끊은 상태거든요. 굳이 그런 것들을 수험 기간에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만을 위해서 모든 모두를 집중을 해라.
요건데 그 모두에 극단적으로 자기의 뭐 정신이나 신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그러니까 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만나십시오. 헤어질 거다라고 하면 끝나고 시험 다 보고 또는 합격하고 나서 그때 헤어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굳이 왜? 또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한 교실에서 서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그죠? 사랑이 싹 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게 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그것도 좀 이제 자제를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러 온 거지 여기에 그 짝 찾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짝을 왜 여기서 찾아요. 그러다가 둘 다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 중이다 라고 하면 아름다운 사랑 이어가시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공부하시고, 근데 연애를 하고 솔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솔로인 상태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세요. 합격하고 나면 더 아름다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변화를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막 5월 6월 달에 막 사실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헤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막 그 친구들 합격자 모임에 나온 꼴을 제가 못 봤습니다. 한 2년 3년 뒤에 너 아직도 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변화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체력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 한 달, 두 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밤을 새라. 일주일 동안 잠 안 잔다고 죽지 않는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고시라고 하는 건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한 14개월 정도를 하셔야 돼요. 14개월 정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공부에만 집중하려면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체력이 안 되면은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그냥 구호일 뿐이야. 난 할 수 있어. 난 합격해야 돼. 할 수 있어. 요거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 이틀 쉬고 공부 안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 공부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체력. 그래서 합격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끈기하고 체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물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가지고 또 바로 또 집에 가시면서 뭐 헬스장 알아보고 수영장 끊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주객전도입니다. 네? 헬스장 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이면 저는 족하다라고 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뭐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 공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뭐 한 30분 정도의 뭐 가벼운 뭐 조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체력을 관리하라는 거지. 뭐 굳이 또 내가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나 헬스장 가야 될 시간이야, 뭐 아침 수영장 가야 될 시간이야, 갔다 오면 체력 방전됩니다. 그죠? 그래서 체력은 관리를 해라. 근데 이런 체력은요, 그냥 극단적으로 뭐 이게 운동선수가 되려고 막 그런 체력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체력. 그죠? 근데 그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반드시 몸을 살피면서 쉬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 시간에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이면 충분히 뒷받침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약의 힘을 빌으면 돼요. 약의 힘을. 약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약 먹었어요. 그래서 나쁜 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 어느 정도 체력 관리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 해주시고요. 마인드 컨트롤, 요거는 뭐 너무 좀 식상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지금 참아라. 그리고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언제 하냐면 내년 6월 달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합격하겠구나, 내가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언제 드냐면요,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달에 그런 느낌이 와요. 합격하는 사람 만나서 물어보세요. 너 합격할 것 같았니? 시험 보기 전에 물어보면 부정 탄다고 전부 다 아니에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합격하고 나서 합격자 그 파티 가가지고 물어봐요. 느낌 어땠어? 그러면
저는 느낌이 합격할 것 같았습니다. 라고 95명 중에 80명 이상은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 느낌이 언제 오냐면 빨라도 이때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5월입니다.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수업 들었어. 5, 6, 7월 달 공부했어요. 돌아서 봤더니 무역실무 머리에 남는 거 20%도 채 안 된다. 엄청나게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 2달 동안 복습 한번 자체적으로 해야지. 복습했어요. 돌아서도 또 까먹고 머릿속에 남는 거 없어요. 심화 들어야지, 뭐 해야지 했습니다. 점점 더 머리에서 꼬여만 갑니다. 따로따로 봤을 땐 분명 알았는데 심화 시간에 가고 뭐 하니까 막 이거 다 엮어가지고 막 연관성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주는데 더 모르겠다. 나 뭐 한 거냐. 하지만 그게 하다 보면요, 3월 정도 되면은 그게 쫙 풀립니다. 실타래 풀리듯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나중에 알아요. 언제? 이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자기는 정말 죽으라고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한글인데 문자인데 이해도 되지 않아. 나 바본가? 나 왜 이러지? 나랑 안 맞는 시험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해 농부의 심정으로, 그죠? 씨앗을 뿌린다, 잘 키운다, 이때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 공짜는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보면은 막 흙수저, 동수저, 운수저, 금수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수저예요? 이 소위 말해 이런 수저, 계급론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사다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합법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고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도하시는 관세사라고 하는 이런 라이센스는 그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껏 내가 살았던 삶이랑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수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무리가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죽으라고 외워서 잘 쓰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시험인 것 같아요. 정직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히. 그래서 충분히 정직하게 끈기와 체력을 바탕으로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확신,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힘들 때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진짜로 아니에요. 제가 올해 강의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10년 동안 봐보면 다 그래요. 5월 달에 수험생의 심리, 10월 달에 심리, 12월 달에 심리, 시험 보기 뭐 1월, 2월 달에 심리, 그게 다 거의 동일해, 유사, 흡사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답답해 할 필요 없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막 너무 나 왜 이러지?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믿고 해라. 너 자신을 해라. 지금은 그럴 때 맞다. 저 이런 상태인데요. 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갈 때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중에 합격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60점이에요. 뭐 대단한 점수도 아니고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나는 100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100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목표가 요건데.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뭘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정상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 내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변치 말고 꾸준히 마인드 컨트롤 해 나가시면서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파트 2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쉬셨다가 이제 구체적인 그 공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쉬셨다가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